이선주는 담양읍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발인을 마치자마자 변호사가 꺼낸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죠. 첫째와 둘째 오빠는 각각 25억씩 상속받는다는 내용이 나올 때 두 사람의 얼굴에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인 이선주의 이름이 언급될 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막내딸 이선주에게는 국수기계 한 대를 남깁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선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국수기계라니. 어머니가 생전에 국수집을 하던 도구였지만 지금은 낡고 녹슬어 있는 그 기계가 전부라니. 20년이라는 세월을 부모님 곁에서 보낸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선주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4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막내딸로 불리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첫째 오빠 이동훈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딸은 시집 갈 때 다 가져갔잖아. 뭐가 더 필요하겠어? 시집? 이선주는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중풍으로 몸져 누운 어머니,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돌본 건 모두 그녀였죠. 그런데 이동훈은 마치 이선주가 큰 재산을 챙겨 시집 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겠지. 둘째 오빠 이중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유언장에 서명했죠. 서명을 마친 종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선주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선주는 혼자 남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죠. 아버지, 정말 저한테는 국수기계 하나면 충분하신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는 길, 이선주는 몸도 마음도 무거웠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오빠들은 아마도 곧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눌 테고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랑채에 도착한 이선주는 좁은 방 한 구석에 놓인 국수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물건이었죠. 이선주는 그 기계를 향해 다가갔어요. 손끝으로 표면을 쓸어내리자 먼지가 날렸고 그 아래 낡은 금속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내 전부란 말이지. 이선주는 한숨을 내쉬며 국수기계를 닦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행동에는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이 기계로 국수를 만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님들은 항상 죽향면옥의 국수 맛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엄마, 이 기계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국수를 만들었는지. 이선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기계 하부를 닦던 이선주의 손이 멈췄어요. 좁은 틈새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고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녹슨 열쇠가 들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낯익은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어요. 네 엄마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에 너만을 위한 것을 남겼다. 이선주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니. 기계 하부에 이런 쪽지를 숨겨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이선주는 녹슨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 안에 있는 작은 쇳덩이가 무언가의 열쇠라면 그것은 어떤 것을 열기 위한 것일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첫째 오빠 이동훈이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선주야, 아버지 유품에 뭐 이상한 거 없었니? 이선주는 순간 긴장했어요. 쪽지와 열쇠가 떠올랐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은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남긴 것이라면 오빠들에게 알려서는 안 될 것 같았죠. 없는데요, 오빠. 뭐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동훈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아냐, 그냥 혹시나 해서. 우리 곧 집 정리해야 할 텐데 필요한 건 미리 챙겨둬라. 이동훈이 떠난 후 이선주는 창문 밖을 통해 둘째 오빠의 아내와 첫째 오빠의 아내가 서재와 창고를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들 뭔가를 알고 있나 봐. 이선주는 중얼거렸죠. 그날 밤 이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산소,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결심이 섰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야 했어요. 새벽녘 담양의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 희미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선주는 가방에 삽과 손전등, 그리고 발견한 열쇠를 챙겨 넣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창문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오빠들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대문을 열고 나온 이선주는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가족 선산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뜨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엄마, 나왔어요. 이선주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대로 산소의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8번째 돌. 이선주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확인했고 삽으로 그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었지만 조금 더 깊이 파내려가자 단단한 물체에 삽이 부딪혔어요. 이선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헤치자 녹슨 철제 상자가 드러났죠.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녀가 가져온 열쇠의 크기가 자물쇠와 딱 맞아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한참 동안 돌리지 않던 자물쇠는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힘을 주자 딸깍 소리와 함께 마침내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주는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주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너에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유산을 남기는 것을 용서해라. 오빠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을 택했다. 내가 평생 곁에서 우리를 돌봐준 것을 모르는 채 하지 않았단다. 때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늘 내 편이었어.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이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서류들을 펼쳐보니 총 100억 원 상당의 신탁 서류였어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선주를 위한 재산을 따로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선주는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침묵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항상 말이 없었지만 이렇게 그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주는 서둘러 상자를 가방에 넣고 파헤친 흙을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선주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서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선주는 아버지 유언장에 명시된 신탁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철제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은행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낯설기만 했죠. 이선주 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관계자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저는 신탁 담당자 박지영입니다. 고인께서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열쇠를 가지고 오시면 절차를 진행하기로요. 이선주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거였군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간 이선주는 서류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 구조는 딸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신탁입니다. 박지영이 설명했죠. 고인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신탁을 준비하셨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이선주님 명의로 이전됩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막내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이렇게 보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선주는 망설였어요. 박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이선주님의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선주는 자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주는 오빠들의 차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대신 현관문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은 이번 주 안에 팔기로 했다. 필요한 물건은 빨리 챙겨가라. 무심한 쪽지 한 장에 이선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빠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선주가 국수기계 하나만 받은 불쌍한 여동생일 뿐이었죠. 이선주는 냉정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자신이 살던 집을 지켜내기로 한 거예요. 오빠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들이는 것. 어쩌면 작은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선주는 국수기계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녹슨 쇠붙이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만약 그날 기계를 닦지 않았다면, 그 속에 숨겨진 쪽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선주는 속삭였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선주의 눈에도 오랜만에 별빛 같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선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낡은 국수기계를 손질해 작은 국수집을 열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이선주는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죽향면옥. 이선주는 옛 간판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운영하던 국수집의 이름 그대로 가게를 열기로 했죠. 이선주에게는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자리는 담양읍 중심가에 있는 작은 한옥을 개조해 마련했어요.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편안함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선주는 인테리어에 직접 참여하며 구석구석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냈죠. 오래된 국수기계는 가게 한쪽에 전시해 두었어요. 실제 국수 제작에는 새 기계를 사용했지만 그 옛날 기계는 죽향면옥의 상징이자 이선주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물건이었기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업일, 이선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으로 마을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전에 어머니의 국수집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었죠. 참 이 맛이야. 너희 어머니 손맛 그대로네. 70대의 할머니가 국수를 한 젓가락 들어 맛보고 감탄했어요. 이선주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국수집 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어요. 이선주는 바쁜 와중에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무료 국수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했죠. 가게 벽 한편에는 아버지가 조끼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을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액자 속에 아버지의 쪽지를 넣어 함께 전시해 두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라는 문장은 매일 이선주에게 힘을 주었죠. 어느 날 오빠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왔다는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특히 낡은 집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가게로 변신했는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선주야, 내가 국수집을 운영한다길래 와봤어. 이동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선주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오빠들. 국수 한 그릇씩 대접할게요.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국수를 먹었어요. 이중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혹시 어떻게 구한 거니? 이선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국수 기계로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죠.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오빠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선주가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선주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그녀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죽향면옥은 담양의 명소로 자리 잡았고 주말이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야 제 삶을 시작했어요. 이선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 묘역의 풀들이 나지막이 춤을 추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그녀의 말에 미소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화도 많이 났었어요. 오빠들에게도 때로는 아버지한테도. 이선주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요. 국수집을 운영하며 이선주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만든 국수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추억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이선주는 평소처럼 국수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하는 작업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세대를 이어온 가족의 사랑이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이선주는 찻잔을 들고 뒤뜰의 작은 정원에 앉았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선주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60이 살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접어둔 채 부모님을 모셨죠.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그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소중한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국수기계. 처음에는 그저 낡은 철 덩어리로만 보였던 그것이 이선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메시지였죠. 다음 날 아침, 이선주는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가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그녀는 가게 입구에 새로운 글귀를 적어 걸었죠. 국수는 기다림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이선주는 작은 나무 간판에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이 문장은 그녀가 밤새 생각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국수 반죽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생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치를 담았죠. 글씨를 다 쓴 이선주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의 철학이 담긴 이 작은 간판이 어쩌면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죽향면옥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이선주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수 반죽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2명의 직원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수호와 경력단절 여성이었던 미영 씨였죠. 이모님, 오늘은 제가 반죽할게요. 수호가 밀가루 포대를 들고 왔어요. 이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직접 해야지. 대신 내가 육수 좀 봐줄래? 오늘은 이선주의 생일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이후 첫 생일이었죠. 직원들은 이미 작은 파티를 준비해 놓았어요. 미영 씨는 아침 일찍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가지고 왔고 수호는 손수 만든 나무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사장님. 2 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이선주는 갑작스러운 축하에 당황했지만 곧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여동생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선주는 2 직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으로 마을 노인의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선주의 어머니와 동갑내기였죠. 선주야, 생일 축하한다.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회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선주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수를 회장님께 대접했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이동훈과 이중훈, 2 오빠와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지난번 방문 이후 소식이 없었던 터라 이선주는 놀랐죠. 생일이라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안 되겠더라. 이동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선주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단 한 줄이었지만 이선주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선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이선주는 호롱불 아래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진정한 유산이었죠. 이선주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받은 건 단순한 국수 기계가 아니었어요.
삶의 방향이었죠. 감사해요. 그날 밤 이선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선주의 죽향면옥은 작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68살이 된 이선주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반죽을 직접 했어요. 지금은 4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주 씨, 언제쯤 은퇴할 생각이에요? 단골 손님인 이웃 약국 사장이 물었어요. 이선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퇴요? 글쎄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국수를 만드는 일은 이선주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죠. 매일 반죽을 하며 이선주는 부모님과 대화했어요. 밀가루 반죽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늘어날 때 그녀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고 육수를 끓이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선주는 자신만의 레시피도 개발했어요. 죽향 특별면이라 이름 붙인 이 메뉴는 담양의 대나무 숲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으로 죽순을 갈아 넣은 독특한 맛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의 미식가들이 이 맛을 보기 위해 찾아왔죠.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한국의 숨은 맛집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카메라 앞에 선 이선주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국수 이야기를 하자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 국수 기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선주는 벽에 전시된 낡은 국수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죠.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쇳덩이로만 보였지만 지금은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죽향면옥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이선주는 변함없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무료 국수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부모님의 기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산소를 찾아갔죠. 엄마, 아빠,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선주는 묘비 앞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함과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선주는 담양의 대나무 숲을 거닐었어요. 초록빛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선주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므려. 죽향면옥으로 돌아온 이선주는 국수를 삶기 위해 불을 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녀는 일생을 돌아보았어요. 상처와 아픔, 외로움과 배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깨달음과 사랑.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늘 그녀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선주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이선주는 밀가루 반죽을 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 시간이었으니까요. 가게 벽에 붙은 글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국수는 기다림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이선주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68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국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맛있었죠.